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숲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47번째 시간으로 불륜이란 숲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륜. 노아 솔로웨이 가족은 여름 휴가를 떠난다. 뉴욕의 번잡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몬탁이라는 휴양지로 간다. 짐을 꾸려 떠나는 날의 아들은 한바탕 쇼를 벌인다. 가족의 관심을 받기 위해 위장 자살극을 꾸민 것이다. 기절초풍한 주인공은 아들을 다독이고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렇게 일상에서 탈출한다. 노아는 교사이자 소설을 쓰는 작가이다. 그는 어렵게 세상을 살았고 45세에 이르렀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장인의 도움으로 생활비를 받아 살아가고 있다. 그는 수영 특기생으로 정병이나 있기도 하다. 몬탁에 도착한 이 가족 일행은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주문하는 중에 한바탕 소동을 겪는다. 둘째 딸이 구슬을 삼켜 기도가 막히는 일이 생긴다. 그러자 웨이트리스인 앨리슨이라는 여자가 아이를 거꾸로 세우고 등을 토닥여 구슬을 토하게 한다. 이것이 노아와 앨리슨의 첫 만남의 순간이었다. 이러한 얘기는 각자 노아와 앨리슨의 시각에서 각각 별도로 묘사된다. 바닷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앨리슨은 바람 쐬러 온 노아와 다시 만나게 되고 둘은 앨리슨의 집까지 동행하게 된다. 앨리슨의 집에는 야외 샤워장이 마련되어 있었다. 둘은 작별을 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노아는 앨리슨이 그녀의 남편 콜과 거칠게 자동차 본넷 위에서 벌이는 정사를 목격하게 된다. 앨리슨의 남편은 목장을 경영하고 있으며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살고 있다. 동생 케이티는 30세의 총각으로 목장 일을 돕고 있다. 나머지 두 동생은 결혼해서 목장 일을 돕고 있다. 야외로 가던 노아의 가족은 목장에 가보고 싶은 호기심을 갖게 되고 결국 그곳에 들른다. 아들 헌터는 목장 일을 배워보고 싶다고 해서 그곳에서 일을 배우게 된다. 그러던 중에 케이티는 큰딸 휘트니에게 관심을 보인다. 휘트니는 겨우 17세의 고등학생이나 한창 이성에 관심을 기울일 나이였다. 그러나 그런 것에 신경 쓰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야기의 전개는 항상 경찰 치조실에서 노아와 앨리슨이 신문을 받는 것으로 전개된다. 그것은 결국 케이티가 교통사고를 당해 죽임을 당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두 사람의 혼의 정사가 그 어떤 동기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된다. 둘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된 관계로 진전된다. 등대로 같이 가기도 하고 마을 회의에 참석하기도 한다. 노아는 소설을 쓰는 것을 핑계로 도움을 받고자 하고 앨리슨은 그것을 도와주는 형식을 취한다. 멀리 떨어진 섬으로 여행을 가기도 한다. 그곳에서 둘은 또다시 뜨거운 밤을 보내기도 한다. 그러던 와중에 앨리슨이 일하는 식당 주인 오스카 사장은 볼링장을 건립하려는 계획을 마을 회의에 붙인다. 그러자 목장 주인 콜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굳이 볼링장까지 만들어 휴양 도시를 더욱 놀자판으로 만드는 것에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결국 두 집안 간에는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 어느덧 깊은 관계까지 빠져들게 된 두 사람 사이는 걷잡을 수가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른다. 그러던 차에 앨리슨의 뒤를 쫓는 노아는 그녀가 마약을 배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그와 동시에 결별을 선언한다. 그리고 그들은 몬탁을 떠나 뉴욕으로 돌아간다. 4살 된 아들을 2년 전에 잃은 앨리슨은 아직도 그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채였다. 물도 한 방울 넘기지 못한 상태였는데 그것을 극복하도록 도와준 이는 그녀의 시어머니였다. 시어머니는 당신 자신의 결혼 반지를 며느리에게 전해주고 극도의 신뢰와 애정을 보낸다. 노아가 떠나는 차에 오스카는 둘의 불륜관계를 눈치채고 그를 협박한다. 그의 아내 헬렌에게 그녀들의 불륜을 공포하겠다고 한다. 노아는 친구들에게 가서 돈을 빌린다. 그러나 그는 결심하고 헬렌에게 그가 빠졌던 불륜에 관해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한다. 헬렌은 전율한다. 아버지의 바람을 한 차례 경험했던 터라 무지하게 그런 부분에 결벽증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 자신이 그렇게 되자 안타까워한다.
둘은 별거에 들어간다. 그러던 터에 다시 장인이 출판 관련 시상을 받는 시상식에 노아가 참석하게 된다. 그러자 그곳에서 다시 두 사람은 재회하게 된다. 앨리슨의 할머니가 치매로 심장마비를 겪게 되자 노아는 그곳에서 도움을 준다. 깊어진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콜의 어머니가 간파하게 된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 그런 불륜을 덮어줄 것을 약속하고 아들을 부탁한다. 그러나 앨리슨은 다시 노아에게 빠져든다. 그리고 콜과의 관계도 정리한다. 별거에 들어간 노아는 무척이나 호랑방탕하게 자유를 만끽한다. 그러던 차에 사회봉사 명령도 받게 되고 직업도 잃게 된다. 한편 집에서까지 앨리슨과 정사를 갖게 된 노아는 휴지통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발견한다. 그리고 그것은 헬렌의 임신이 아니라 휘트니의 임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임신 중재를 위한 수술병원에서 노아는 케이티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에게 분노의 주먹을 내지른다. 결국 기간 동안 이혼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을 위해 장모는 사립탐정을 고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 노아의 일부 수입투족은 모조리 증거화된다. 헬렌은 노아와 함께 목장에 있는 휘트니를 데리러 간다. 그곳에서 케이티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하려 하는 의지를 표명한다. 그러자 콜은 총을 겨뤄 노아에게 그 죄를 추궁한다. 그러다 다시 방아쇠를 앨리슨에게 향하고 또다시 자신에게 향했다. 앨리슨의 집요한 설득에 그는 총을 내려놓고 안타까워한다. 결국 대단한 해막은 노아와 앨리슨이 뉴욕의 오피스텔 같은 곳에 둥지를 트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 그러던 차에 경찰이 들이닥치고 최종적으로 노아를 케이티 살해 혐의자로 체포해서 연행하는 것으로 끝난다. 불륜한 미드로 작년 12월부터 방영이 되었다. 시즌 1이 끝났는데 시즌 2도 조만간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 건실한 가장이 처수성가해서 잘 나가던 중에 휴가지에서 인연을 만나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얘기다. 다소 낯설게 느껴지고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다른 측면에서 일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정말 제대로의 심정의 변화 부분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많은 드라마로 보여진다. 아무튼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다음 편을 기다리게 하는 부분에는 성공적일 수 있을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우리의 동양적 시각으로는 조광지처와 처자식을 버리고 그렇게 자기 좋을 대로 삶을 추구하는 것에는 결코 동조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느껴진다. 우리도 이제는 간통죄라는 것이 박물관으로 가버렸으니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적으로 황폐해지는 폐해가 급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하지만 기본과 원칙, 기본 원리는 결코 뒤바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부도덕한 아빠를 바라보는 자식들의 이 싸늘한 눈초리를 감당할 자신은 과연 있을 것인가 가슴속 깊이 새겨봐야 하리라. 불의를 통해서 느껴보는 소회이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